이종훈 최유한 시상평론가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야 이뤄진 대통령 대국민 담화,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을 텐데요. 두 분도 많이 당황하셨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국회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의혹 제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어쩌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은 사실은 올 초부터 계속 정가에서는 떠돌고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설마 그 카드까지는 안 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벌어진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민주당도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어느 정도는 대응 준비를 좀 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미리 아셨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것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이 계엄령 선포라는 것이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포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 국민들이 놀란 거죠.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는데 그 방법이 비상계엄령 선포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0.73%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여와 야가 협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기를 바랬는데 이후에 권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상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의 소리에서 긴급하게 김건희 씨 관련된 방송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무슨 피를 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 국민들이 준 고유 권한이 탄핵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네,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권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정권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파도 있고 또 이제 부들구파도 있고 늘 강원파가 이제 당 내부에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잘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매파,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의 성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을 때 본인이 매파면 아무래도 매파 쪽 얘기가 더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비상계엄 다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권이든 간에 박정희 전 정권도 그랬고 전두환 전 정권도 그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매파적 선택을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설령 그 정권 유지는 이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권 끝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결론은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극이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좀 입는 그런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론도 분열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사회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과거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정당성입니다.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 행위냐? 대통령이 정말 구국의 결단을 내린 거에 맞고 이게 대통령이나 본인이나 본인 가족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온 국민이 인지를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내려진 결단인가? 국민 누구라도 지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매파적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동의하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매파적 선택을 넘어서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이에요. 이게 어떤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했지만 이거는 절대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보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 이 얘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제네요, 이제 벌써. 이미 그동안에 계속 이 얘기를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 가지고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역시 그래도 민주당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 의원들, 특히 전직 의원들은 더 많았지만 그중에는 학교 다닐 때 뭐 주사파들도 있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겨냥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설이 이제 유력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콕 집어서 사실은 민주당을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종북좌파 세력들이 결국 위헌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화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가운데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회만 마비시키는 비상계엄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숫자가 한 170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이 사람들은 종북좌파 좀 의혹이 있다. 이래서 체포를 해버려요. 네. 군을 동원해서. 그러면 이제 70명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하더라도 모든 공식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 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원포인트 그런 그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거로 봐서는 지금 대략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담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체제와 윤석열 정권을 동일시해요. 옛날에 왕조 99 할 때 짐이 국가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냐? 국회가 탄핵을 한다. 탄핵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종북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를 지키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황적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계엄 관련된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설마 하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와 사변이 아닌 한 지금 종북 세력이니 뭐니 이 얘기는 예전 정권들도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발언은 나중에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죄가를 물을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국민들은 체감하기 힘든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뭐 계엄이 선포되면 일단 군이 국정을 다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계엄도 이제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일단 비상계엄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이미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지만 계엄사령관을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엄사령관이 실제로 이제 거의 대통령의 물론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으나 보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계엄사령관이 실제로 거의 그 나라 주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계엄사령관 주도로 해서 군이 모든 그 행정을 비롯해서 사법기관까지도 다 장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체감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1979년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 씨가 사망한 이후로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권력을 쥐고 비상계엄령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특히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게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적인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특히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항복을 한 겁니다. 이후 차츰 뭐 과거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차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심지어 2016년에는 잘못된 권력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되돌아가서 계엄 선포를 한다. 이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마 우리 젊은 MZ세대 분들은 이것이 옛날에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런 것인데 현실화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국민들이 체감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과연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것일까? 이건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위협,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DNA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대선 과정에서 이제 쭉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보도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윤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이제 모의 재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18에 대해서 모의 재판하고 뭐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검사역이죠. 검사역으로 나서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건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제 약간 도피 생활도 좀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비슷한 일을 지금 이제 감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상황이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권력형 비리 수사 이런 거 못하게 하니까 나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굉장히 또 이렇게 핍박도 받았고 또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 또 권력형 비리 수사 그거를 뭐 온몸으로 막아내다가 결국은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진입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런 본인의 어떤 살아온 어떤 궤적, 삶의 궤적하고는 너무 좀 상반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계엄이나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5.17 당시에 계엄, 비상계엄 확대하고 할 때, 그때 서울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대학 시절에 그때 시위 참여하고 그랬었지만, 뭐 서울역 앞에 100만 인파가 모이고, 그래서 그때는 뭐, 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까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초기에 뭐, 사실 거짓말을 많이 한 거죠. 광주에서 뭐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뭐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또 홀딱 넘어간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지금 그런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전시사변에 준할 만큼 뭐 그렇게 혼란했던 그런 상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 집회, 민주당 장애 집회가 뭐 그렇게 막 그 폭력 사태로 뭐 얼룩져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뭐 용산 뭐 대통령실로 쳐들어가서 용산 대통령실로 막 진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했을 때 아무리 그 비상계엄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 하더라도 이건 납득이 안 갈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는 바람에 지금 고령 인력들 대부분이 그 당시를 겪었어요. 그래서 설령 보수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군사정권식이 하는 방식을 했을 때 네. 동의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한때 민주당에서 계엄설을 먼저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썰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뭔가 직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것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었죠. 그때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설로 그냥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 파병, 북이 우크라이나 파병하고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휴전선 일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있으면은 전시 계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계엄령은 현실화됐고 이 부분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항에도 국민들한테는 정당성이 있다, 권력한테는 정당성이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평론가님은 직감했다고 예, 근데 지금 상황 좀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네.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의 그 비상계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상계엄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이제 군을 먼저 동원하죠. 그래서 지금 뭐 경찰 병력이 뭐 국회를 처음에 막기 시작했던데, 그 전에 이제 군병력이 가서 바깥을, 외곽을 통제를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4.4 5.18 개헌할 때 뭐 의원들을 강제로 그냥 뭐 차량에, 버스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조치를 취했을 법한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제서야 뭐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려고 지금 한다, 이런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엄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군이 모든 걸 장악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없이 지금 일단 선포부터 하고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이 이제 뒤늦게 동원이 좀 이제 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또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대표도 비상계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었던 셈이죠. 당연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항복할 때입니다. 지금 공수부대원들이 국회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른 언론사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군인들도 내란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거에 같이 참여했던 경찰, 공무원, 군인 모두 다 내란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SNS에 뜨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자칫 심각해지면 유혈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내란죄 얘기를 좀 하시니까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이제 국민 정치자 여러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2.12 거쳐서 5.17 때 계엄 확대하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집권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쳤죠. 뭐 영화 서울의 봄 보시면서 이제 그때를 이제 반추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이른바 이제 쿠데타가 성공한 쿠데타였어요.
성공한 쿠데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김영삼 정부 들어가지고 다 처벌받고 아시겠지만 재산 환수 다 당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죄명으로 적용됐던 것이 내란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법에 맞게 헌법에 특히 맞게 전시 사변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제 뭐 워낙 이제 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저런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본인이 보기에도 본인 그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위헌적 그 비상계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건데 그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한동훈 대표도 정의를 내린 거고요. 네.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한 대표도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면 일단 국회 차원에서 이걸 과반 찬성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중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당사 쪽으로 좀 다 모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권력을 쥐고 있지 않고 제1당으로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의회의 뜻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종북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의결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종훈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